회장님, 시장은 지금 K의료 로봇이라는 열풍에 그야말로 취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일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마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견한 것처럼 모두가 환호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성장 스토리 뒤에 숨겨진 대부분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균열, 다시 말해 잠재적 시한폭탄에 대해 보고드리려 합니다. 이번 보고는 이 산업의 기본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분석입니다. 혹시 이 분야를 처음 접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이전 기초편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는 것이 오늘의 깊이 있는 내용을 따라오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장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이면의 디테일한 재무 리스크와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시장의 환호성 뒤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 리스크 때문에 갑작스런 손실을 보는 일은 없도록 제가 완벽하게 대비시켜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논리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숫자, 연평균 성장률 16.6%라는 전만입니다. 거의 모든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 숫자를 인용하고 있죠. K의료 로봇 분야가 마치 제2의 반도체처럼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 규모를 보면 2025년 약 180억 달러에서 불과 5년 뒤인 2030년에는 38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파일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 하나가 주가를 무섭게 밀어올리는 핵심 동력인 셈입니다. 고령화 시대, 그리고 의료비 절감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16.6%라는 성장률은 투자자들에게 거의 보장된 성공과 같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자료를 접했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내러티브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 같은 전략 투자자는 모두가 환호할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 그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모두가 저 16.6%라는 숫자의 마법에 걸려있는 동안 저는 그 숫자 뒤에 가려진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한 현실의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달콤한 성장 전망이 혹시 다른 중요한 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검증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물 밑에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회장님. 마이너스 1조 85억 원. 이것은 단순한 회계상의 적자가 아닙니다. 이건 K의료 로봇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국내 고객 기반, 즉 대한민국 상급 종합병원들이 겪고 있는 실제 재정 손실 규모입니다. 이건 이 기업들의 안방 시장 자체가 지금 얼마나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로봇을 사줄 여력이 있는 핵심 고객들이 지금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16.6%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변수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표면적인 성장 스토리를 한꺼풀 벗겨내고 이 기업들이 처한 압력솥과 같은 현실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세 가지 핵심 압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관세보다 강력한 무역 장벽. 둘째, 뿌리부터 흔들리는 내수 시장의 붕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 모델에 숨겨진 근본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이해해야만 진짜 살아남을 기업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압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 높은 시장인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가로막고 있는 FDA의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FDA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의무 조항입니다. 회장님, 이 슬라이드에서 강제적인 법률 조항이라는 문구에 주목해 주십시오. 과거의 FDA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수준의 권고사항이었다면 이 524B 조항은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발도 들일 수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출서로 몇 장을 추가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품의 설계 철학 자체를 처음부터 보안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보안 테스트를 형식적으로 거쳤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첫 줄을 코딩하는 단계부터 모든 부품 목록 SBOM을 제출하고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설계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 조항은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갈라버리는 거대한 필터가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합니다. 의료기기 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이코멘트는 많은 것을 시사하죠. 과거에는 적당히 구색만 갖춘 보고서를 제출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FDA 심사관들이 보고서의 내용 하나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아주 사소하고 위험도가 낮은 보안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가차없이 반려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형식적인 테스트 리포트 하나를 외주업체에 맡겨 제출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토록 혹독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준비된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고형의 뇌수술 로봇 지니언트 크레니얼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이 로봇은 FDA의 높은 허들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의 PMDA 승인까지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단순히 제품 판매 허가 그 이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1, 2위 의료시장의 허가를 모두 획득했다는 것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뢰의 증표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후발주자들이 단기간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 모트를 구축해줍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FDA의 벽 앞에서 서류 보완을 거듭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이들은 유유히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새로운 규제는 시장을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식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치명적인 허가 지연과 그로 인한 매출 공백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오른쪽, 처음부터 최신 보안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한 고용과 같은 선도 기업들은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격차를 빠르게 벌려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할 기업이 이 표의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압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 이토록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내 시장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안과 밖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거시 경제적 이중 압박, 즉 트윈 스퀴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말 그대로 양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와 싸워야 하고 안에서는 홈그라운드인 내수 시장이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과 마주하고 있죠. 먼저 글로벌 역풍을 보겠습니다. 만약 트럼프 2.0 행정부가 현실화되어 10에서 15%의 보편적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산 로봇의 가장 큰 무기였던 가격 경쟁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장기화되는 전공의 파업 사태는 이들의 핵심 판매 채널인 대형 병원의 자금줄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오늘 브리핑의 핵심 중 하나라 그렇습니다. 이 국내 위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차트를 봐주십시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 주요 상급 병원들의 예상 의료 손실은 무려 35배나 폭증하여 1조 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관의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자, 회장님께서 만약 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병원의 원장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신규 자산 투자는 모두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신규 로봇 시스템 도입은 긴축 예산안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잘려나갈 항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압력, 수익 모델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K로그 지식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이 기대는 가장 큰 기둥은 이들이 결국 글로벌 1위 기업의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복제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재무제표의 숫자는 아직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이 어쩌면 희망이 섞인 신기루일 수 있다는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의료로봇 업계의 황금 표준이라 불리는 모델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매출 구조를 보십시오. 비싼 로봇 장비 자체의 판매 비중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진짜 현금은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수술할 때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소모품과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이건 마치 면도기를 저렴하게 보급하고
평생 면도날을 팔아 이익을 내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한번 로봇을 설치하면 해당 병원은 수년간 이 회사의 소모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경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고마진의 현금을 창출하는 비결이며, 시장은 K-로봇 기업들도 결국 이 모델을 따라갈 것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것이 K-로봇 기업들의 현재 재무적 현실입니다. 큐렉소와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의 매출 구성을 보면 앞서 보신 인투이티브 서지컬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일으키는 소모품 비중은 고작 15%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85%는 마진이 낮고 경기를 많이 타는 일회성 하드웨어 장비 판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직 면도기만 열심히 팔고 정작 돈이 되는 면도날은 거의 팔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수익성의 근본적인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직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혜자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 심각해집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하드웨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나도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브스메드의 사례를 보십시오. 제품을 팔아서 남긴 전체 이익, 즉 매출 총이익보다 그 제품을 팔기 위해 쓴 영업 및 마케팅 비용, 즉 판매 관리비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쉽게 말해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쌓이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지금부터는 회장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압박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바로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 제가 현금 전환의 덫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이 타임라인은 그 위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현금 전환 주기라는 것은 회사가 원재료를 사오는데 돈을 쓴 시점부터 제품을 만들어 팔고 그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완전히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혈액순환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이 시간이 2023년 186일에서 2024년 235일, 그리고 2025년에는 275일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를 현금으로 바꾸는데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전형적인 위험 신호이며 외무 충격에 매우 취약한 재무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231일. 이 기간은 엔젤 로보틱스의 재고, 즉 만들어 놓은 로봇들이 창고에서 팔리기를 기다리며 쌓여있는 평균 기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국내 병원들의 재정 위기로 인해 핵심 판매처가 막히자 이미 만들어 놓은 로봇들이 그대로 회사의 자본을 묶어둔 채 현금만 소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소중한 돈이 제품이 아닌 창고의 재고에 묶여 썩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재고가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 한 회사는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쓸 돈이 마르게 되고 결국 생존을 위해 유상증자와 같은 주주가치를 희석시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은 결국 현재 주식가치, 즉 밸류에이션과의 거대한 괴리를 만들어냅니다. 회장님, 이 표를 잠시 자세히 봐주십시오. 리브스메드의 경우 현재 매출은 271억 원에 누적 적자는 1,400억 원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 기업의 가치를 2027년 매출 3,213억 원이라는 장밋빛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분석한 FDA의 높은 벽, 얼어붙은 내수시장, 수익성 악화, 그리고 현금 흐름의 문제까지 고려할 때 과연 3년 안에 10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와 미래 사이의 이 거대한 간극이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밸류에이션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K-의료 로봇 섹터는 시장이 생각하는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보고드린 여러 고강도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혹독한 생존 시험에 더 가깝습니다. 성장이라는 열매를 따기 전에 이 추운 겨울을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섹터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핵심은 단순히 최고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혹독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재무적, 규제적, 생존력을 갖춘 회사를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투자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270일이 넘는 현금 고갈 주기 속에서 유상증자와 같은 주주가치 희석 없이 버텨낼 현금 체력이 있는가? 둘째, FDA 524B라는 강제 조항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는 선진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내재화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조 원대 적자로 마비된 내수 시장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고 안정적인 해외 매출처를 확보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만이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화려한 기술 시연 영상이나 애널리스트의 장밋빛 전망이 아닌 이 냉혹한 현실의 압력솥 속에서 생존 가능성을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